안녕하세요, 파티슈입니다. 이번에는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할 건데요. 프리랜서와 정규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프리랜서라고 해서 프리랜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취업을 해서 몸값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먼저 요즘에 취업하기 참 어렵죠. 어떻게 해서라도 취업을 해서 경력을 올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취업을 하게 되면 받는 연봉이 쥐꼬리지만 야근도 하고 주말도 출근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대부분 회사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하지만 나중을 위해서 인내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프리랜서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프리랜서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면 좋죠. 그 사람들한테 배울 것도 있고, 그 사람들 맨날 우리 맨날 야근하고 처리하고 이러는데 프리랜서들 막 칼퇴하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좀 많이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뭐 여행 간다는 얘기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뭐 해외여행 간다, 뭐 유럽에 간다, 뭐 가까운 일본 간다, 중국 간다, 뭐 러시아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어디 여기저기 여행 다닌다는 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진도 많이 찍었고 또 그런 것도 보여주고. 저는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프로젝트에서 프리랜서들을 만나면 이렇게 놀러 다니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프리랜서를 하게 됐죠. 그런데 프리랜서를 하기 전에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연봉이 안 올라요, 잘. 무슨 말이냐면, 연봉이 올라가는 게 회사 사규로 뭐 정해져 있나 봐요. 몇 프로까지 올라가게. 그 이상은 사장님 면담이 필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회사 규정상, 몇 프로까지는 인상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10%라고 해요. 제가 처음 취업을 했을 때는 연봉이 1,400? 뭐 이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한 200에서 400 사이가 되는 것 같고, 그 이하 받는 데는 거의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을 하다가 이직을 해야 되는 그런 회사고요. 그래서 2000에서 2200 이상, 2200에서 2400 사이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여기서 10% 올라봐야 240이죠. 2400이라고 봤을 때 2640. 뭐 세금 빼고 뭐 하면 뭐 이게 오름이 많이 이럴 거예요. 경력은 2년 차인데. 그래서 2700이라고 보고 다음 해 또 연봉이 올라요. 10%. 그러면 2900. 야, 이렇게 10%씩 올리면은 일할 만한데? 생각해보니까. 근데 10%씩 안 올려주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월 10만원 올라가나? 뭐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몇만원 안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개발하는데 자신감이 많이 붙었어요. 경력이. 한 2년 일했으니까. 외부로 전향하고 2년을 일하고 나서 웬만한데 다 일을 할만 하겠더라고요. 그 정도 실력 되니까, 경력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프리랜서를 선언을 했죠. 회사 그만두고. 회사에서는 엄청 잡으려고 하죠. 왜냐면 몸값 싸고 일을 어느 정도 가르쳐 놨고, 그리고 일을 하게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회사에서 키워놨으니까 그냥 그 키워놓은 인재를 활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겠죠. 그런데 회사에서 실수하고 있는 게,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으면 그런 대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우를 안 해주니까 이직을 하게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직을 하게 되고, 근데 그 사람은 다른 회사에 가게 되면 또 그만한 대우를 받게 돼요. 이 회사에 있으면은 절대 그 경력과 실력에 걸맞는 대우를 못 받아요. 저는 이게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서 그만한 경력을 있는 사람을 경력자를 또 데리고 와요. 그 경력에 연봉을 주고. 그러면 기존에 처음부터 그 회사 열심히 다녀가지고 그 회사에서 아주 그냥 기반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대우를 안 해주고 내보내고, 그 회사에서 얼마나 오래 다닐지 말지 실력은 검증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한테는 대우를 해줘요. 연봉이 확 올라가요. 먼저 직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연봉이 2,800 받았다. 근데 우리 회사 와라. 3,200 주겠다. 이런 식인 거죠. 우리 회사 그 회사 다니던 사람, 예를 들어서 3,800 다니던 사람을 연봉 인상했을 때 3,900, 너무 많이 올렸구나. 2,800 받던 사람을 연봉 협상할 때 2,900으로밖에 겨우 100만원밖에 안 올려주던 사람을, 그 똑같은 경력이 다른 사람은, 검증도 안 된 다른 사람은 3,200 줄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게 돼요. 그 연봉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봤을 때 1년에 300을 못 가져가죠. 열등분해야 300이잖아요. 세금 세전 그러면 한 200, 한 5, 60 될 것 같아요. 따져보지 않고 그냥 대강 얘기를 하는 건데 200, 5, 60이 돼요. 그러면 그렇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프리랜서로 전향을 했어요. 제 생각에 초급이 한 400대가 되지 않을까요? 350에서 400? 네, 400 잡고, 중급이 500, 고급이 600. 너무 크게 잡았나요? 아무튼 저는 보통 이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벌써 10년 전에 초급일 때 300대 받았던 것 같아요. 초급일 때 경력이 만 4년 됐을 때 320 받았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금융권 진입하려고, 제가 이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금융권을 진입을 하기 위해서 연봉을 낮춰서 여기 금융권에 넣어주면 연봉 낮게 돈을 단가를 낮게 들어가겠습니다. 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낮게 들어간 적이 있어요. 아무튼 300 이렇게 나와요. 당장 이것만 봐도 그 정규직보다 연봉이 세죠. 연봉으로 따진다 그러면 뭐 따질 수는 없겠지만 4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4대 보험을 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프로젝트부터는 팍팍 올렸죠. 320 받다가 350 받다가, 320에서 50이면 30만 원이잖아요. 월 30. 팍팍 오르죠. 그리고 400, 380, 400, 뭐 450, 500, 550, 600, 뭐 이런 식으로 올랐어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이 때문에 이제는 다시 정규직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처음에 어느 정도 해서 기반을 그러니까 실력을 갖추면, 더 이상,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실력이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프리랜서 전향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고요. 제 말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봉을 3천을 받았다. 근데 프리랜서로 갔어요. 우리 사실 그 국민연금은 우리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더 내고 덜 받는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는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못 받을 돈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국민연금만큼은 아예 포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받게 되겠죠. 저도 지금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얼마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국민연금 이런 거를 어차피 그 연봉 3천 해봐야 뭐 얼마 내겠어요. 그래서 따지면은 연봉 3천이 프리랜서 전향했을 때 월 300을 받게 되면 3,600 돈이죠. 그래서 4대 보험 내봐야 보통 의료비는 무조건 내요. 의료비는 무조건 내고 연금도 내라고 전화가 와요. 뭐 이래저래 뭐 피할 수는 있어요. 아무튼 뭐 그런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정규직은 뭐 야근도 하고 막 이러는데 프리랜서는 딱 정해진 계약대로만, 왜냐면 그 회사하고 또 일하면 좋지만 일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정확히 계약된 대로만 일을 하는 거예요. 못하지도 않고 더 잘하지도 않고 적당히 잘하는 거죠. 적당히 하는 것보다 사실 미래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어쨌거나 한 3,600 받는 거죠. 월 300이면. 물론 1년 내내 일하면 좋겠지만 해피하죠, 그러면. 근데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그렇게 하고 계속 올라가요. 연봉이 아니라 계약 금액이. 그렇게 하고 나서 어느 정도 해서 돈을 쫙쫙 벌어요. 월 500, 예를 들어서 500이다. 얼마나 써요? 500이면은 정규직으로 따지면은 통장에 찍힌 금액으로 약간 좀 차이 갭이 있는데 4대 보험을 빼고 받는 거니까 4대 보험이라는 약간 장점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월 통장에 500 찍히는 거를 보려면 연봉이 한 7천 돼야 될 7천 돼야 될 걸요 아마. 아무튼 7천 돼도 안 되나? 하여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통장 찍히는 당장에 미래까지 모르겠고 당장 찍히는 금액은 프리랜서가 월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뭐 어떻게 뭐 재테크를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는 거죠. 돈도 모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나이 먹고 다시 정규직으로 돌아왔을 때 장점이 뭐가 있냐? 정말 많은 프로젝트를 해봤다는 거예요. 물론 실력이 돼야 돼요. 실력이 돼서 프로젝트에서 쫓겨난 적은 없어야 돼요. 쫓겨나지 않았다면은 정말 많은 프로젝트를 해서 거기서 많은 경험을 쌓았겠죠. 그리고 나서 정규직 다시 들어갈 때 또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올라왔어요. 정말 실력을 인정받아서 회사에서 대우를 해줬다라면 모를까, 웬만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회사 내에는 연봉을 어느 정도까지 인상하는 그런 회칙? 그 회사 사내 규범? 이런 게 있나봐요. 규범? 아무튼 회사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게 그 연봉 테이블이나 이런 것이 있나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이제는 경력직을 채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자기가 연봉이, 물론 회사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연봉을 직원들 사이에 공개하지 마라.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공개하든지 말든지 저는 그런 회사에서 참견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그만큼 그 실력이나 능력에 걸맞게, 경력에 걸맞게 회사에서 주는 거고, 뭔가 실력이 없으니까 연봉을 덜 받는 거겠죠. 그거에 대해서 회사가 해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오픈을 해라 마라, 저는 이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회사들이 많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은연중에 직원들끼리 얘기하다 보면은 서약을 했든 어쨌든 대강 이산 연봉이 어느 정도일 것이다, 정확하진 않지만 완전히 오픈할 수도 있지만 그 대강 판단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정규직으로 끝까지 있던 친구들은 대부분이 이직을 하게 돼요. 이거 뭐야, 나는 이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일을 했는데, 야근, 철야, 주말 출근 다 했는데 겨우 이 회사는 나한테 대우를 이거밖에 안 해줘. 그런데 경력직들한테는 대우가 어마어마해. 왜?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프리랜서를 정말 경력 1년 동안 엄청난 프리로 돌아다니면서 프로젝트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력이 많은 거죠. 경험도 많고. 근데 정규직은 어느 한 프로젝트에서만 끈덕지게 있는 거죠, 거의. 그리고 소방수 역할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어쨌거나 회사에서 한 수주한 그런 개발 범위에 있는 일밖에 못 해본 거잖아요. 근데 프리랜서들은 정말 많은 일을 했고, 물론 깊이 있는 일을 하기는 쉽진 않아요, 프리랜서들이. 여하튼 그렇게 돼서 정규직들은 회의감을 느끼고 이직을 하게 되죠. 이직을 해서 다른 회사 가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다른 회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잘했는데 계속해서 연결의 끈을 놓지 않은 거죠, 회사에서. 그래서 나중에 야, 우리 회사 다시 돌아와, 대우 해줄게,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제법. 그래서 회사에서 대우를 안 해준다, 연봉 인상에 너무 인색하다, 이러면은 프리로 한번 가서 더 많은 IT 회사들을 경험해보고 오는 것도 좋아요. 연봉 인상, 그러니까 연봉 점프를 하는 최고 쉬운 방법은 이직이다. 이 말은 사실 옛날부터 있었어요. 있는데 저는 회사에서 왜 그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경력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면은 그 사람도 더 소속감도 느끼고 그 대우에 걸맞게 일을 더 열심히 할 테고, 그리고 검증도 됐고 실력이.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 회사에 있었던 사람보다
외부에 있는 사람을 들이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가 그렇죠.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실력을 키우고 그리고 나서 프리로 전향해서 몸값을 올리고 제법 거기서 프리랜서로 경험을 많이 쌓아놓고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다시 정규직으로 돌아왔죠. 돌아오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때 경기가 안 좋았어요. 뭐 세월호 사건 터지고 뭐 터지고 이래가지고 일이 많이 프리랜서로서 일이 많이 없었어요. 노는 프리랜서들 많이 있었고요, 제법. 그래가지고 놀기 싫어서 그냥 몸값을 제가 알아서 낮춰서 들어왔죠. 그래서 다시 연봉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뭐 규정이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열심히 했어요, 일을. 연봉을 떠나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나서 연봉 협상을 할 때 베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법 뭐 회사에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올해 또 있을 연봉 협상에서도 또 크게 베팅을 할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계속해서 IT 개발자라고 하면 정말 꾸준히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게 되면 그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새로 변화된 환경에서 적응을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도 제법 많이 봤고요. 알아서 그만둔 사람도 봤고요. 나는 더 이상 개발자가 아니야. 그래서 그만둔 사람도 있고요. 개발자지만 개발 환경이 바뀌어서 이건 어떻게 하는 줄 몰라. 그래서 그만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으로 책을 선정을 해서 그 책으로 지금 영상을 찍기 위해서 스타디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옛날 기술이지만 저는 사실 뭐 지금 공부한다고 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크게 뭐 도움은 안 되지 않겠지만 큰 도움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앞으로 들어올 공부를 할 신입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난이도 낮은 걸 먼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뭐 이제 JSP 거의 끝났는데 필터 할 차례인데 일단은 뭐 필터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더 들고, 그래서 필터는 일단 나중에 다음에 어떤 예제를 할지 고민 좀 많이 해보고 일단 중지하고 반응형 웹 진행을 하려고 해요. 책 가지고 왔나? 여기 있네. 반응형 웹 이런 거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개발자들이 웹에 많이 취약한데 요거 해서 다시 좀 퍼블리싱 쪽에 좀 발을 좀 담궈야겠어요. 이게 이지스 퍼블리싱이라는 출판사네요. 아무튼 이쪽을 좀 한 다음에 스프링을 할까, 회사에서 DB 교육 시키라고 하는데 사원들 DB를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자바 정석을 할까. 네,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자바로 크롤링 하는 것도 한번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준비된 건 없는데, 옛날에 크롤링 세미나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생각만큼 반응이 좋지 않더라고요. 너무 쉬워서 그랬는지. 그 자료를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히 공부를 또 하라는 거. 네, 그렇게 해서 정규직으로 갔다가 프리랜서 하다가 다시 정규직 넘어오면은 몸값을 확 띄울 수 있지 않을까. 대신 프리랜서는 깊이 있는 일은 안 맡겨요. 당장 급하게 그 프로젝트에서 일을 수행하는 그런 쪽으로만 사람을 많이 쓰지, 깊이 있게, 예를 들어서 공통 쪽이라든가 아무튼 그런 좀 핵심 기술 있죠. 그건 웬만하면 정규직 직원을 쓰려고 그래요. 왜냐면 정규직 애들을 써서 그 일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 회사의 기술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사 직원을 많이 쓰려고 하죠. 정규직을 안 쓰고, 프리랜서를 안 쓰고. 근데 프리랜서 쓰는 경우는 우리 회사 직원이 너무 능력이 안 된다든가 이럴 때만 쓰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정규직과 프리랜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을 두서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기가 몸값을 올릴 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